나이키는 자기네 공장이 없거든요. 로고만 만들고 컨셉트만 만들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비자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브랜드가 만든 메시지를 수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벌리님들 안녕하세요. 돈 많은 언니 연미솔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사이에서 별명이 하나 있죠. 찐언니다. 근데 찐언니인 저조차도 정말 꽁꽁 숨기고 싶었던 컨텐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인데요. 정말 제가 먼저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이야말로 진짜 찐이다. 이건 나만 알고 싶다. 우리 국내에 네로라 하는 기업들의 광고를 대표님 몇 년 동안 하셨죠? 뭐 별로 안 했어요. 한 32년? 30년 넘게 담당해주신 우리 이근상 대표님을 제 옆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여 년 동안 계속 광고에만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의 광고 담당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드 컨설팅하고 뭐 이런 일들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광고학 전공자예요. 아, 그러세요? 네, 가장 유명한 웰콤에서 대표님이 오래 근무하셨다고. 올해는 아니고 제가 웰컴에 한 4년 1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일을 진짜 많이 해서 한 40년 같이 보냈죠. 네. 근데 조금 한 가지 의아했던 건 그렇게 정말 메가 브랜드들을 상대하시던 대표님께서 이런 주제의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뭐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작은 브랜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뭐 지난 한 5년 전서부터 저는 아주 절감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이 큰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그들이 마케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큰 브랜드들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건 반드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30살 넘어서까지 키 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양적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 질적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지적으로 깊어지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큰 브랜드들은 사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워낙 크기지향적인 그런 성장을 해야만 하는 그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더 깊어지는 성장을 위해서는 작은 브랜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광고를 시작하던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브랜드를 알 수 있는 뭐 유일한 수단이었고 아주 강력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뀐 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뭐 정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캠핑을 가기 위해서 내가 캠핑 의자를 하나 사야 된다. 그럼 광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캠핑 의자 딱 네 글자 검색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또 쭉 다른 브랜드들의 리뷰가 나오고 내가 그걸 보고 거기서 바로 구매하기로 들어가면 내 집에까지 오는데 전체 토탈 과정이 이틀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본질적으로 뛰어난 그런 브랜드들, 본질이 괜찮은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브랜드 크기에 상관없이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책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예전에는 대표님 TV 시청률, 드라마 시청률, 허준 이런 거 막 그렇죠. 70%, 80%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정말 한 10%만 나와도 정말 대박 드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오고 또 최근에는 웹 3.0 시대라고 하면서 작은 브랜드들이 소구할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표님 브랜드 하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글쎄요, 그걸 너무 이제 복잡하게, 그리고 브랜드라는 게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좁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브랜드 네임, 이제 뭐 또 유명 브랜드,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브랜드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게 브랜드 전략, 브랜딩,
이런 걸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그때부터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 그럴까요? 늘 어디에 가서도 한마디로 브랜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브랜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 반대 역의 명제도 성립이 돼요. 사람도 브랜드고요. 근데 이제 제가 브랜드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누군가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 그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딱 하나는 아닐 거거든요. 그게 마치 우리가 소비자가 브랜드를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관련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나 또는 SNS상에서 공유를 받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인식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하나 좋아하거나 존경할 때도 어떤 하나의 계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 뭐 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가지고 브랜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브랜드구나 이것만 알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브랜드의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 참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퍼스널리티나 또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늘 일관되게 행동을 하잖아요. 말을 해도 그렇고 옷을 입어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브랜드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런 걸 얘기할 때도 그렇게 사람을 하나 또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네. 사람에 대입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네. 이해가 되게 쉬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랜드 하면은 제일 먼저 이미지화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그쵸. 예를 들면 뭐 로고를 만든다. 뭐 우리만의 폰트를 만든다. 근데 저도 사실은 브랜드라는 건 이미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브랜드를 내가 이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잖아요. 네네. 그죠? 그거 똑같아요. 브랜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성장시키고 또 성장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참 슬픈 얘기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의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물론 뭐 애를 낳고 싶을 때 낳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브랜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의도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키워야 가야 되겠다라고 내가 계획을 잡고 가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병이 걸렸을 때도 내가 조금만 머리를 잘 쓰면 다시 이것을 젊게 만들거나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브랜딩이라고 보았을 때 단순하게 내가 이 브랜드를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걸 비주얼 작업을 한다든지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이게 뭐나 똑같은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겉모습은 되게 번지르르 했는데 뭐 말 몇 마디 딱 나눠보고 나면은 텅 빈 사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브랜딩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주얼적인 것보다는 뭔가 내실 있는 것들을 먼저 차곡차곡 쌓아가는. 본질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본질이 뛰어나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사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끔 와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은 당신이 말하는 속에 이미 브랜드가 들어가 있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런 브랜드 이름을 이런 걸로 지어야 되겠다. 또는 브랜드의 겉모습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너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데 어떤 스토리도 없이 그냥 브랜드를 하나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럼 그거야말로 약간 속이 텅 빈 브랜드가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돈블리님들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향점 있잖아요. 내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로 우리 고객님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계속 되새겨 보면서 그 안에 어떤 스토리와 어떤 비주얼을 같이 담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아마 이 브랜드를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대표님 브랜드가 어려운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이제 제가 사람의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 과정을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필요한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물론 빨리 하면 좋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로드맵을 이미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쓸데없이 서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원칙을 깨트리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핏 뭐 급한 마음에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름길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다시 두 번 일을 하게 되고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게 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처럼 브랜드에 대해서도 성장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정한 로드맵에 따라서 차근차근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 브랜드가 어려운 거는 마케팅적인 것들과 결합이 됐을 때 그렇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대표님. 저희 같은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조금 이렇게 자본이 없이 뭔가 해보시려는 분들은 브랜딩을 위한 첫 단계로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들이 가능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면 제일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 그거를 알고 나면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이걸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려고 해요. 물론 다 모든 것이 아쉽죠. 제가 이거는 단순하게 작은 브랜드뿐만 아니라 큰 브랜드들하고 일할 때도 똑같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제한된 예산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 제품을 유명하게 알리고 싶으면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또 제품력이 없으면 제품력을 먼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먼저 선행돼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퀘스트를 깨듯이 그렇죠. 해보면 되겠죠. 또 한 가지 대표님 사실은 저는 브랜딩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몰 네. 라이크솔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제 자체를 돈 많은 언니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브랜딩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딱 무릎을 치면서 이거 진짜 맞는데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라포를 형성하라라는 부분이었어요. 예. 네, 그 라포에 대해서도 대표님 한번 설명과 함께 예.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포라는 걸 설명하기 이전에 그 전 단계에서 사실 큰 브랜드들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특히 1980년대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을 만드는 재주는 하나도 없어도 돼요. 시장에 지금 소비자의 트렌드가 어떻고 그래서 지금 어떤 제품을 개발하면 이게 시장에서 이만큼 팔릴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하청업자를 이제 찾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고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시장에다가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마케팅의 패러다임이에요. 뭐 제일 유명한 게 나이키 같은 거예요.
나이키는 자기네 공장이 없거든요. 자기네들은 그냥 로고만 만들고 컨셉트만 만들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해왔던 패러다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비자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브랜드가 만든 메시지를 수용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라포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라포라는 거 결국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되게 똑같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일을 하실 때 난 이 일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난 이 일이 너무 좋고 이게 난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누군가가 그 일을 보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게 마주칠 때 엄청난 이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라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브랜드를 하실 때 내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될까 이 생각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방법만 알고 나면 시장에는 지금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비자들도 이제 많이 똑똑해지고 진화해 왔기 때문에 좋은 생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항상 이 채널을 운영할 때 사실은 이 구독자님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게 어느 순간 딱 맞아지는 순간에는 딱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님들도. 그렇죠. 네, 그 라포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보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대표님 이제 컨설팅도 하거든요. 제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물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팔아도 잘 팔리는 브랜드 만들고 싶다. 근데 여기 대표님 책에 보면은 우리가 가로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로로 깊어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항상 이게 양쪽의 딜레마인데요, 대표님. 하나만 정말 잘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를 만들어서 팔려면 계속 새로운 고객층들을 계속 이제 발굴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제품이 하나밖에 없으면 재구매율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한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네. 대표님. 예. 제 책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100이라고 치면 그 100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건 100밖에 없는데 가로를 10으로 유지하면서 이 깊이를 계속 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위를 좁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난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할 수 있다. 이걸 특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만 가다 보면 이게 깊어진다는 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얇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왠지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거꾸로 보면은 그 한 분야만 하다 보면 그 전문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뭔가가 이게 가늘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뭘 넓히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늘어지는 불안함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냐면 얘를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모든 게 다 똑같지만은 사람들이 뭐 옛날에 보면 뭐 만시간의 법칙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오래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유라는 것은 반나절 만에 전 세계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 가면 그 공유되는 속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대표님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래요? 또 나는 그거 하나만 보면서 불안해하는 건데 사실은 그 힘이 길러지면은 여기 대표님 책에 나온 사례처럼 차통을 정말 150년 만들면 그렇죠.
그거를 원하는 다른 업체와의 콜라보라든지 또 협업이라든지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업체와의 뭔가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통 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책에도 또 드는 예가 뭐냐면 그 배철수 씨 얘기를 제가 네네네네. 예로 들었는데 사실 그분은 그분 성격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제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해지면 막 예능에도 나가고 뭐 영화에도 출연하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분은 음악을 하다가 뮤지션에서 라디오 DJ로 라디오 DJ 중에서 딱 한 프로그램 사실 얼마나 불안해요. 그잖아요. 그거 하다가 거기서 잘리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3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팝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주년 기념 그 라디오 방송을 런던에 가서 했어요. BBC인가 거기 네네네.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국의 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장소를 빌려준다는 게 그만큼 그분의 영향력이 엄청나졌다라는 그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들었는데 그 배철수 음악 캠프는 해외에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네.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프로그램이 거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33년 전에 그분이 그런 걸 계획하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그냥 내가 이게 좋아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브랜드들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좋은 사람들, 좋은 광고주, 좋은 클라이언트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좋은 사람만 찾아다니죠.